안녕하세요. 한 줄 일기입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아버지에게 가장 잔인한 전쟁은 가족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재산 앞에서 무너진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을 때 저는 일부러 멍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들 부부가 제게 치매 진단서를 받으라고 종영한 지 벌써 석 달째 70년 넘게 산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연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베트남 전쟁 때도 적진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제가 이런 작은 전쟁에서 질 순 없었습니다. 저는 박철수, 올해 75입니다. 18살에 입대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고 1년 후 돌아와 만기 전역을 한 후 맨손으로 공장을 일궜죠.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도록 일해서 여기 서울 변두리에 작은 땅 몇 평을 마련했습니다. 아내와는 짧은 연애 후 결혼을 해 아들 하나를 낳았지만 병을 얻어 일찍이 사별을 했죠. 아들도 장성해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살고 있어서인지 결혼 초에는 가끔 인사 오고 하던 아들 내외가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 한 번 없었고 찾아온 적도 없었어요. 손자가 보고 싶어 연락을 하면 잘 있다고만 할 뿐 보러 온다던지 저보고 오라고 하지 않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공장 부지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보상금만 10억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 소문이 돌자마자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긴 너무 누추하고 혼자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니 자기네랑 같이 살자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거절했죠. 아들 얼굴에서 돈 냄새가 났거든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자가 너무 보고 싶고 해서 그럼 1년만 지내기로 했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별일 없이 지내던 어느 날 동사무소 직원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르신, 아드님이 어르신 치매 검사 받으라고 하셨는데요. 치매? 내가? 네, 최근 건망증이 심하시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죠. 나이 들면 누구나 깜빡하는 거지 그게 치매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일부러 제가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만들더군요. 아버지, 오늘 식사하셨어요? 했어. 아까도 같은 말씀 하셨는데 기억 안 나세요? 저는 분명히 한 번만 대답했는데 아들은 제가 여러 번 대답했다고 우겼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다는 걸요. 왜 그러는지도 알겠더군요. 치매 판정을 받으면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인정돼요. 그럼 재산 관리는 보호자인 아들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건 아니다 싶어 결심했어요. 전쟁터에서 배운 전술을 쓰기로요. 적을 속이려면 먼저 아군을 속여라. 다음 날부터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아가,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아버님, 화요일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나? 내가 깜빡했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계속 연기를 했어요. 밥을 먹고 나서 또 밥을 달라고 하고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고 손자 이름을 헷갈려 하고 그랬죠.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아들 부부는 점점 확신하는 표정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병원 한번 가보실까요?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것 같아서요. 병원? 나 안 아픈데? 아프신 게 아니고요. 그냥 검사만 받아보시라고요. 저는 마지못해 따라가는 척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정신과 의사가 질문을 했어요. 어르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저는 일부러 헷갈리는 척했죠. 글쎄, 3월인가 4월인가? 지금 10월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세요? 박정희 아닌가?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왔어요.
아들이 들고 온 진단서에는 경도 인지장애라고 적혀 있었죠. 치매 직전 단계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법원에 후견인 신청하면 되는 거지? 응, 변호사가 일주일이면 된대. 저는 문틈으로 아들 부부의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동료들이 하나둘 쓰러지는 걸 지켜볼 때처럼 마음이 너무 아팠고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전술은 끝까지 숨기는 거니까요. 대신 예전 전우회 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지인 중에 아는 변호사가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했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요. 이틀 뒤 변호사를 소개받았고 저의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지금 치매 연기를 하고 있고 아들이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했죠. 어르신,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르신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제가 독립적으로 정신감정을 의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아들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거짓 진단서를 유도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셔야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이중 작전을 펼쳤어요. 아들 부부 앞에서는 계속 치매 연기를 하고 몰래 변호사와 만나 정신감정을 받았죠. 결과는 정상이었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완벽하십니다. 인지 능력도 정상이고 판단력도 또렷하세요. 이제 증거만 확보하면 됩니다. 기회는 일주일 뒤에 왔습니다. 아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서명? 이게 뭐냐? 아버지 재산 관리하는 서류요. 아버지 기억력이 안 좋으시니까 제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재산관리 이임장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아들한테 넘기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멈췄죠. 잠깐, 이거 이상한데? 뭐가요? 여기 이 조항, 재산 처분권을 전부 넘긴다고 되어 있잖아. 관리가 아니라.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동안 숨겼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아, 나 치매 아니다. 네? 지난 석 달 동안 내가 연기한 거야. 네가 뭘 노리고 있는 건지 보려고.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을... 내 재산 차지하려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거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정신감정 받았다. 결과는 정상이고. 저는 지금 너희가 서명하라고 준 이 서류 변호사한테 보여주고 너희가 말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맞으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요. 그 말에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뭐, 그냥 내 아버지 재산이 탐났어?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죠.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음을 봤습니다. 동료가 쓰러지고 민간인이 죽고 어린아이들이 울부짖는 걸 봤어요. 그때마다 다짐했죠. 이 전쟁이 끝나면 평화롭게 살겠다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요. 그래서 평생 일했습니다. 손에 못이 박히도록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이 땅을 마련했죠. 그런데 이 땅 때문에 제 아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성민아, 너한테 땅이 그렇게 중요했니? 네 아버지보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당장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챙겨 누추하지만 마음만은 편안했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고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빈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게 다행이었을까 아니면 그때 죽는 게 나았을까 하고요. 이렇게 늙어서 자식한테 배신당할 바에야 차라리 젊었을 때 명예롭게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편지가 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거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죠. 계절이 어김없이 바뀌듯 사람도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한번 무너진 신뢰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손자 얼굴이 보고 싶지만 아들 얼굴은 아직 보고 싶지 않네요. 용서하고 싶지만 아직은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총탄을 맞은 상처는 아물었지만 자식한테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네요. 지금도 가끔 편지를 꺼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기회를 줘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을 읽어온 재산 때문에 자식이 저를 배신했을 때 저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냉정하게 관계를 끊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맞을까요? 70년을 넘게 산 인생의 끝에서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재개발로 보상금이 들어오면 저는 기부를 할 생각입니다. 없이도 살아왔던 인생인데 내가 뭔가 있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 아닐까 싶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전쟁은 총과 포탄으로 끝나지만 가족 간의 전쟁은 말 한마디, 선택 하나로 오래 남습니다. 재산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너무 늦기 전에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용서일까요? 아니면 거리두기일까요?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읽기였습니다.